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싸움,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가 67만 원 상향. 이 두 뉴스는 따로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과 삼성전자의 체급, 실적, HBM4 반전을 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폭락장에서 크게 흔들렸지만 곧바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삼성전자 재평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밀린 종목으로 끝날지, 아니면 목표가 67만 원 논쟁까지 이어지는 진짜 대장주 반격으로 갈지 이번 주말 기준으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경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을 넘어섰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반응이 나왔습니다. 25년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 대장주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죠. 그만큼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은 강했습니다. AI 메모리의 중심에 하이닉스가 있고 엔비디아와 장기 공급 계약, HBM 고마진,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하이닉스에 프리미엄을 붙였습니다. 이 흐름은 당연합니다. 시장은 지금 과거처럼 회사 규모만 보고 대장주를 정하지 않습니다. AI 시대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회사, 가장 높은 ROE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 글로벌 고객사가 먼저 찾는 회사를 새로운 대장주로 평가합니다. 그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이번 폭락의 성격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삼성전자 펀더멘털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만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꺾인 것이다. 메모리 가격 상흐름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번 폭락은 반도체 쏠림, 차익 실현, 레버리지 청산,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한꺼번에 터진 충격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가다 보니 그 주도주에서 매물이 나오자 시장 전체가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무서운 하락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하락은 아닙니다. 저는 이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펀더멘털이 무너진 하락이면 도망가야 하지만 수급이 무너진 하락이면 강한 종목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싸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에 다시 붙은 재료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기대고 목표가 상향이 나왔고 HBM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살았고 여기에 제2반도체라는 훨씬 더 큰 장기 재료가 붙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제2반도체 클러스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는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반도체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용인 클러스터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너무 뛰고 있고 데이터 센터와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생산 거점을 고민하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게 삼성전자 장기 상승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2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클러스터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용인에 지정한 것을 취소하고 지방으로 옮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정된 용인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새 반도체 거점을 추가로 만드는 흐름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가 기존 계획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쪽에서도 수도권에는 더 지을 땅도, 전력도, 용수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반도체 공장은 단순히 물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용수가 필요하고 협력업체 생태계와 인재 공급까지 필요합니다. 이걸 새로 설계한 건 국가 단위의 반도체 전략이 다시 확장. 시장에서는 단기 주가만 봅니다. 오르나 내일 빠지나 외국인이 샀나 팔았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단기 수급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상승은 장기 투자 사이클과 같이 옵니다. 회사가 과거에 크게 성장했던 구간도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오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장 투자, 생산 능력 확대, 기술 전환, 글로벌 확보, 국가 산업 전략이 같이 맞물렸을 때 삼성전자의 급이 커졌습니다. 지금 제2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수요 기존 스마트폰과 PC 중심에서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수에 따라가려면 결국 생산 능력과 공급 안정성이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클러스터를 통해 전과 후공정, 첨단 패키징까지 확장한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HBM2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한동안 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에 할인율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HBM3E에서 얼마나 늦었느냐보다 HBM4에서 얼마나 다시 들어오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HBM4는 단순히 메모리 적층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고객 맞춤형 설계, 패키징, 수율 안정화까지 모두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기회와 숙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숙제는 빠른 인증과 양산 신뢰 회복입니다. 기회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가진 회사라는 점입니다. HBM4에서 삼성전자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의 진짜 배경도 결국 이 HBM4 반전에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전력과 요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는 결국 전기를 먹고 큽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 생산도 더 많은 전력과 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반도체 투자는 단순히 칩을 더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력 인프라, 수 인프라, 송전망, 지역 산업단지, 협력업 생태계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더 큰 반도체 기업으로 평가받으려면 이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2클러스터는 그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이를 단기적으로는 크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의 장기 생산 능력과 AI 메모리 공급망을 설명하는 핵심 재료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주말 영상에서 이걸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 주가의 반전은 HBM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건 시장이 삼성전자 할인율을 붙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는 하이닉스와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D램, 낸드, SSD, LPDDR, 파운드리, 패키징, 그리고 대규모 생산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필요한 건 HBM만이 아닙니다. 서버 D램이 필요합니다.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고성능 낸드가 필요합니다. LPDDR도 필요합니다.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전체에 걸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2반도체 클러스터가 삼성전자에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넓은 사업 구조를 더 큰 생산 능력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시장은 한동안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 덜 라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HBM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선명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 병목을 잡은 회사로 평가받았고 주가도 프리미엄을 강하게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다른 방식의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이라면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인프라 프리미엄, HBM4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범용 메모리 가격 강을 실적으로 연결하고 낸드와 SSD 수요를 가져가고 제2클러스터로 장기 능력 확대까지 보여주면 시장 평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삼성전자를 단순히 하이닉스보다 늦은 종목으로 보지 않고 AI 반도체 인프라 전체 가진 종목으로 다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폭락 이후 반등은 전환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는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사주 매입 기대도 이번 반등의 중요한 불씨입니다. 삼성전자가 경영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사주 추가 매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자극됐습니다. 폭락 직후 자사주 매입 기대가 붙으면 시장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겠다는 건 현재 주가를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줍니다.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국민주 성격이 강한 종목에서는 이런 주주 환원 재료가 훨씬 크게 물론 자사주 매입만으로 장기 상승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실적 전망 상향, HBM4 기대, 클러스터 투자 기대와 같이 붙으면 달라집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 폭락 이후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온 데에는 자사주 기대가 단기 불씨 역할을 했고
J클러스터와 HBM4가 장기 연료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쪽에서도 수도권에는 더 지을 땅도, 전력도, 용수도, 목표가 상향도 삼성전자 재평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67만 원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높은 가격을 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의 상단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67만 원은 당장 내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과 ROE, 그리고 AI 메모리 재평가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개선, 장 공급 계약, HBM4 출하 확대, 클러 투자까지 연결하면 목표가 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다음 단계에서 40만 전자를 다시 시도하고 그 이후에는 5만 전자, 60만 전자 논쟁이 점점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다시 위쪽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서버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도 주말 이후 삼성전자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미국 반도체주는 최근 뛰었습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 엔비디아가 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역시 업황 붕괴라기보다 차익 실현과 실적 배기 심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주가 실적 전이 빠지면서 시장 눈높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에서 메모리 가격 강세와 마진 개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확인시켜주면 삼성전자에는 강한 명분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국내 시장의 폭락 이후 강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메모리 업황 확인까지 붙으면 삼성전자의 반등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론 실적이 양호하면 삼성전자가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양산 신뢰 회복입니다. 기회는 삼성전자. 물론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비메모리 사업은 아직 부담입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확실한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면 목표가 상향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HBM4 기대가 너무 빠르게 주가에 반영됐는데 실제 고객 인증과 양산 확대가 늦어지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아직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리스크보다 반전 재료가 더 커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전까지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지만 하이닉스보다 덜 선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시총일위 탈환, 목표가 상향, 실적 전망 개선, 자사주 매입 기대, HBM4, 제2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재료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이 조합이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급하게 던질 구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폭락장에서 크게 흔들렸지만 곧바로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 뒤에는 단순 낙폭과 대가 아니라 분명한 재료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기대, 목표가 상향, HBM4 반전, 장기 공급 계약, 제2반도체 클러스터. 이 재료들이 살아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보유자는 단기 등락에 흔들려 급하게 줄이기보다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을 보고 끌고 가는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주말 이후 클러스터 투자 계획이 더 구체화되고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업황을 확인해주면 삼성전자는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자는 지금 신규 진입자는 추격보다 눌림이 좋습니다. 삼성전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이후 시장은 마이크론 실적, PCE, 외국인 수급에 따라 한 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강한 날 쫓아가기보다 눌림에서 팔로 접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이번 폭락 이후 삼성은 시장에 다시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에 밀린 2인주가 아니라 다시 대장주 프리미엄을 되찾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도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4만 원대 위에서 가격을 지키고 클러스터와 자사주 재료가 더 구체화되고 마이크론 실적이 우려보게 나오면 삼성전자는 다시 35만 원 안착, 이후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 보유자에게도 삼성전자는 다시 중심 후보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랠리를 놓친 분들은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들어가고 삼성전자는 덜 선명해서 망설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폭락과 반등을 거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위치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한 HBM 대표주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더 넓은 AI 반도체 인프라 대표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다음 주 다시 흔들릴 때 공포로 보지 말고 기회로 봐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35만 원 안착 흐름을 만들고 마이크론 실적 이후 반도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 두 날로 모아가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 반등을 시작으로 다시 시장의 기준 종목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삼성전자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밀려난 종목이 아니라 다시 시장이 재평가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으로 시장을 흔들었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체급, 실적, 자사주, HBM4, 장기 공급 계약, 제2반도체 클러스터를 앞세워 다른 방식의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 변동성을 거치더라도 다음 흐름은 40만 전자 재도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HBM4 출하 확대와 LTA, 자사주 매입 계획이 구체화되면 시장은 50만 원 이상 목표가 논쟁을 더 크게 만들 겁니다. 67만 원 목표가는 지금 당장 찍는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의 상단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끝난 종목이 아니라 다시 대장주 프리미엄을 되찾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폭락장에서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락 이후 더 큰 반전 재료를 가진 종목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기대는 단기 수급을 살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은 실적 재평가를 만들고 제2반도체 클러스터는 장기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 변동성을 거치더라도 다시 40만 전자 도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투자와 HBM4 출하가 구체수록 시장은 삼성전자의 상단을 높게 열어둘 겁니다. 폭락은 무서웠지만 이번 폭락이 삼성전자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를 다시 대장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주말 이후 삼성전자는 단순 반등주가 아니라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흐름에 들어섰습니다. 서버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실적도 주말 이후 삼성전자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미국 반도체주는 최근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 엔비디아가 약했고 필라델피아 반지수도 크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역시 업황 붕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과 배기 심리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주가 실적 전에 많이 빠지면서 시장 눈높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다. 마이크론이 실적에서 메모리 가격 강세와 마진 개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확인시켜주면 삼성전자에는 강한 명분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국내 시장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산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정도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버블론과 신중론도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다음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몇 번 오지 않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흔들림도 크고 잘못된 종목을 잡았을 때의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 자산가, 이른바 K 에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 산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실현했고, 동학개미 전략이 외국인 추종 전략을 앞섰고,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과 ETF를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그 신호를 다시 보여준 종목입니다. 시총 1위를 되찾았고, 목표가 상향이 붙었고, 실적 전망이 올라갔고, HBM4와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살아났습니다. 단기 흔들림은 있겠지만 그 흔들림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다시 40만 전자를 향해 올라가기 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